차차 또 공법 공부하면서 설명을 자주 드리겠지만, 강의는 그때 한 내년 한 봄까지는요, 민법하고 학교를 있죠.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법이라고 공법만 해? 이거 아닙니다. 공법은 강의 시간에 듣고 한 번은 보긴 봐야 돼요. 벼락치기 안 됩니다. 보지만 가능하면 남는 시간에 1차 과목을 위주로 해야 되지, 괜히 또 2차가 공법이 너무 재미있다고 뭐 공법만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 아시겠죠?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 하지만 재미만 가지고 안 되니까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좀 2차 과목에 좀 뭐 하고 싶은 이런 욕망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1차 위주로 해주시고요. 공법은 대신에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복습은 하고 넘어갈 것. 나머지 과목들은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알아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 중 9개 법률 중 6개 법률이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그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청과 국민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 법이 6개 법률이고 각각 이렇게 문항씩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60점만 맞아주면 크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60점만 나오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면은 다른 중개사법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100점 맞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게 잡지 마세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나는 그냥 반타작만 하겠다. 아직까지 뭐 40문제에서 뭐 20문제 하겠다. 이렇게 가볍게 마음 먹고 하다 보면은 그 이상 나옵니다. 처음부터 나는 75점 이상 나와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그 정도 안 나와요. 아시겠죠? 공부만 1년 내내 하면 나오겠지만 6개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차 위주로 공부하시되 공법은 부담 갖지 말고 일단은 과락을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유일하게 여기서요, 공부 안 하면 가락 나오는 과목이 공법이에요. 제가 이제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한 2000년대 중반부터 4년, 5년부터 2011년도까지 내가 인천 주안에서 강의했는데, 그때 6년 강의했어요. 그 중에서 나이가 드신 한 분의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 계시던 교직원인데, 이제 정년퇴직 앞두고 일단은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이에요. 물어보니까 3년째 하고 있는 거야, 3년째. 근데 1차라도 붙으면 좋은데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져.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조용히, 조심히 잔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근데 한 2달 같이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 빼야 됩니다. 자만심 빼야 됩니다. 본인은 알고 있는 건 많은데 시험 문제 체킹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 안 한 겁니다. 특히 제가 아쉬운 것은요, 공법을 공부 안 합니다. 희한해요.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 공법은 찍어도 과락 넘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매월마다 이제 모의고사 봅니다. 보면은 공부가 안 돼 있어도 보는 이유는 봐야 됩니다.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아니, 뭐 시험장 갈 때까지 그럼 다 하라 그러면? 아니에요. 주된 목적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해봐야 시간 전략 있죠? 그 시간의 배정을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왜? 시간 배정 잘못해가지고 못 푼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이 모의고사를 대부분 안 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훈련입니다. 근데 이분은 공법은 안 하는데 꼭 점수 보면은 45점, 42.5점. 항상 과락은 넘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또 하다 보니까 점수 잘 나와. 막 95점 막 이래, 다른 것들은요. 어쨌든 평균 60인데, 네, 그렇습니다. 중개사법 95점이 아니라 한 75점, 80점도 유지해 주시고 그 점수를 공법에 넣어라. 재수 없으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어먹더라고요. 속으로 내년에 또 보겠구나 그랬어요. 또 왔게요, 안 할게요? 또 왔습니다. 왜? 또 과락이야. 또 과락이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에는 일부러 우리가 좀 쉽게 내요. 예. 자신감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쉽게 내줘요, 좀. 근데 시험장 가면은요,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고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상식으로 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40점 안 나옵니다. 그분이 4년 차에 왔을 때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냥 교수님 말씀 듣고, 왠지 압니까, 제가? 그러면은, 딴 건 다 버릴지라도 내가 나오는 거 찝어줄게. 과락 넘는 거 찝어줄게. 요것만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했습니다. 그것마저 한 번 더는 그래도 50점, 55점. 이분은 딱 안타까운 37.5점. 한 개 차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 개 차이로 떨어지나, 빵점 맞아 떨어지나, 떨어지는 건 똑같아. 그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 내면 60점은 헐 넘죠. 그렇죠? 근데 과락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러니 하느냐? 각 과목마다 어느 치우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대로 과락을 넘는 50점 넘는 그 전략 세워서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렵다고 그분이 공부를 어려워한 건 맞긴 맞아요. 머리 안 들어온대. 그래도 그러면 하라는 것만 했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4년 차에 와가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1차만 붙고 그리고 6년 만에 붙었어요. 6년 만에. 6년 만에. 진짜 내가 물론 이제 학원은 좋지요. 돈 버는 거 좋은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냥 당신보다 내가 나이가 어려도 내가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잘난 거 없습니다. 그냥 먼저 공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큼은 따라오면 되지. 특히 학교에 있다 보면은요, 콕 보면 본인인 것처럼 콕 학생들을 자기 제자처럼 막 가르치는 성향, 요것 때문에 안 돼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나 중계할 때 혹시 이 중에서 잘 들으세요. 중계할 때 나중에 진짜 이것만 팔아주세요. 내가 딴 사람보다 내가 중계 스스로 복비 더 드릴게요. 하는 사람 치고 그마저도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위 공무원, 2위 학교 선생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랑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학교 선생들이 월급쟁이들이 참 짜더라고요. 내 경험했어요. 알아요. 오히려 돈 많이 줄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준다고 해놓고 빨리 팔아놓으면은 꼭 봉투에 넣어가지고 못세보게 호치게스로 박아가지고 주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간 다음에 뜯어보면은 몇만 원 모자라. 꼭 어떻게 할 거야, 그걸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좋은데 그 중에서 한두 명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 과목마다 그냥 가르치는 그 교수님 따라가면은 다 붙는데 굳이 자기 고집대로 해다가 그런 경우 시간 버려요, 돈 버려요, 그죠? 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고집 절대 피우지 마시고 안다고 자만감, 자신 뭐 이런 교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앉는 순간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밖에 나가면 학생입니다. 아시겠죠? 저를 보면. 그러니까 쉽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거의 붙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내 높아심인데, 우리 이거 거의 대부분 처음 하니까 들었는데, 오래 하다 보면은 특히 재수하신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요, 나보다 더 잘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돼. 그래 떨어졌지.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그거 할 필요 없어. 특강 들을 필요 없어. 뭐 할 필요 없어. 그래. 나는 하라고 하는데, 꼭 옆에 앉아 하지 말라 그래. 그때 한마디 하세요. 그래 떨어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심한 말은 아니지만, 그냥 왔으니까, 그냥 각 과목마다, 그죠? 학개론, 민법, 그냥 모든 과목 교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따라오세요 하면 그냥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되지. 주변 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 할 일만 꾸준히 하면 된다. 이걸 내가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문제인데요. 각 과목마다 작게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요. 진짜 나도 풀기 어려울 정도 문제를 일부러 냅니다. 일부러 내요. 올해 나온 문제 중에서 국토법에서 다행히도 한 문제가 아주 열받는 문제. 진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문제 있죠. 그냥 일부러 내는 겁니다. 그런 거 나왔다고 또 공부하지 않습니다. 버릴 건 버리는 겁니다. 자격증은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요, 버릴 건 버려주고 항상 나오는 것들, 2, 3년 거쳐 돌아가면 나오는 것들만 공부해서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최소한 공법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너 많이 한다고 다 맞추겠네. 많이 할수록 전문서도 안 나옵니다. 왜?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반복적으로 볼 때에 거기에 나오는 것들만 공부해서 80점 나와요. 80점 나와요. 근데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80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세세한 것까지 다 강의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도 많은 데다가 오히려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공부를 덜 하기 때문에 점수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대평가라면, 공무원처럼 상대평가라면 해야 되겠죠. 우리 뭡니까? 절대평가야. 그러니까 60점만 넘도록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특히 공법은 그러한 전략을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 다른 학원의 공법 교수 떠나서 난 그렇게 해요. 해왔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 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교수님이 이걸 버리라고 했는데 혼자 집에서 봤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그때는 왜 버릴까 했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 얘기해요. 왜 버리라고 했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그래. 왜? 그것마저 했더라면은 이것마저도 제대로 공부했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공법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법 하나, 도시개발법 두 문제, 6개에서 2개, 정비법 6개에서 2개, 건축법 7개에서 2개, 주택법 하나, 농기법은 더 쉬웠어요. 그래서 7문제가량이 정말 내가 봐도 진짜 출제자 찾아가고 그냥 한마디 할 정도로 이런 생뚱맞는 문제는 냈지만 그 나머지 32세 문제는 어떻느냐. 같이 1년 동안 공부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죠? 정말 쉬운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내냐? 참 그렇게 되는 문제도 있고 거기 반대로 이런 걸 내 하는 거 있지만 사람들은요 꼭 그렇게 버리라고 한 그 내용 중에서 문제 가지고 자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버릴 건 버리고 나머지에서 풀어도요 24개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마저 했다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공법은 그렇게 알고 들어가야 나중에 합격할 때 도움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이제 또 내용 공부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공법은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6개 법률 중에 나옵니다. 공법이 왜 어렵느냐? 각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여기서는 15일인데 여기서는 20일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같은 내용인데 법 따라 약간 숫자 달라. 법 따라 약간 내용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은 헷갈린 것들은 하지 마세요. 때 되면은 정리해 줍니다. 헷갈리지 않은 것들 위주로 정리하시고. 아시겠죠? 예. 시험 보고 나면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교수님 문제가 너무 헷갈려요. 그럼 헷갈리게 내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헷갈리게 내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청 뭐라고요? 행정청 하나하나 가갑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그럼 행정청이 뭐냐? 오늘은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이 부동산학개론에 나옵니다. 문제가. 공법에는 이 문제가 안 나오지만 또 안 나오지만 이런 내용을 이해를 안 하면은 공법 못 들어가요. 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청 체계를 공부합니다. 그 행정청 체계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요거 모르면은 책을 못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행정청 체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청 체계. 자, 행정청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있죠. 이런 것도 책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부터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뭐라 부르죠? 대통령. 제일 높은지 몰랐죠, 그죠? 높아요, 제일 높아요. 대통령. 물론, 와이퍼가 더 높죠, 그죠? 대통령. 자, 대통령 밑에 누구죠? 누구죠? 얘기해봐요. 총리, 그죠? 총리. 자, 총리 밑에 누굽니까? 각부 장관들 많죠, 그죠? 네. 우리가 공법은요, 거의 나오는 사람이 바로 국토교통부입니다.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다 같이 시작. 국토교통부. 한 번 더 시작. 국토교통부.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수장을 뭐라 부르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한 번 더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저는 하여튼 줄이는 도서입니다. 그죠?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말이 길잖아요. 줄입니다. 이렇게. 자, 처음에는 어색해도 하다 보면은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국장 하겠습니다. 국장. 아시겠죠? 시청의 국장이 아니고 앞으로 국장은 누굴 말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우리끼리. 아시겠죠? 밖에 나가서는 국장 하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 와서만. 아시겠죠? 예. 따라합니다. 국장. 국장이 우리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입니다. 총리 필요 없어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의 최종 결정권자 누굽니까? 국장이야. 총리나 대통령은요, 국장보다 높은 사람이지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국장까지만. 그러니까 국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국장까지만. 예. 그 외에 뭐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안전부 장관, 농지법은 농장 그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뭐 장관이 몇 명 나오지만 일단은 거의 90%는 국장. 그때마다 약간 달리 나오는 것들은 그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국장이다. 자, 요과제가 뭐냐? 요과제가 한마디로 무슨 정부? 중앙정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 요할 때 보면 꼭 여러분들 공무원 홍보하는 것들, 그죠? 공무원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행정법 강의할 때도 똑같이 강의합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정부로. 자,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래도 크게 두 가지 있었죠. 크게. 어떻게 부르죠? 무슨 자치? 여러분들이 욕하는 순간, 내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그죠? 투표할 때 투표만 할 줄 알았지, 그죠?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크게 광역자치. 밑에가 뭐죠? 기초자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는 광역시장. 즉, 누가 있었죠? 한마디로 뭐라 부르죠? 시도라 부르죠. 시도. 따라합니다. 시도를 사람으로 말하면 시도지사.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은 시도인데 광역자치단체인데 시도는 어떤 것들의 줄임말입니다. 그죠? 그럼 풀어보자고요. 시도. 그 첫 번째 시. 그럼 시도할 때 시는 일단 뭘 말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리면 어때? 괜찮아요. 천천히니까 뭘 말할까요? 일단은 서울특별시. 볼게요. 특별시. 특별시는 몇 개 있죠? 뭘 망설여? 하나 있잖아, 서울. 하나 있잖아. 앞으로 이제 뭐 세월이 좀 흘러가야 되겠지만 제2 특별시가 나올 겁니다. 부산. 특별시 요건이 인구
천만 명 이상이에요. 요건이.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요거는 같은 레벨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광역시. 자, 여기서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맞추면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틀리면 탈북자예요. 아시겠죠? 자, 총 몇 개입니까? 대한민국에 찾아봐요. 몇 개? 광역시 몇 개? 몇 개? 4개, 3개 탈북자. 몇 개, 몇 개? 4개 탈북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5개? 탈북자. 따져보자고요. 오늘 배우는 거야. 자, 먼저 경기도권에서 뭐가 있었죠? 인천광역시, 충청도, 대전광역시, 경상도에 무려 몇 개 있어? 경상도에 3개잖아, 3개. 뭐였습니까? 대구광역시, 경남에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도에 하나 있어요. 광주광역시. 몇 개요? 3개. 그건 경상민국이 아시겠죠? 경상도만 3개 있잖아요. 몇 개라고요? 6개. 많죠, 그죠?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보세요. 광역시가 전라도 하나, 경상 3개니까 인구 비례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대전은, 충청도는요, 여기로 가면 전라도, 여기로 가면 경상도, 뒤로 가면 경기도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충청도가. 예. 자, 나쁘게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시도 할 때 시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시, 그건 제주도는 도고, 시 중에서 서울과 광역시와 같은 레벨에 있는 시도할 때 시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특별자치시입니다. 야, 잘했습니다. 특별자치시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 공법책에 막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계속 나와요.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특별자치시는 어디 말하는 거예요? 세종시 몇 개요? 하나. 세종시가 아직은 작지만은요, 서울과 똑같은 레벨입니다. 서울시장과 세종시장은요,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레벨이 같아. 인구는 무슨, 청주시가 더 크지만은, 청주시도 세종시 아래. 대전시장하고 세종시하고 딱 앉아 있으면요, 청주시장은 저 밑에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그 정도로 레벨이 커요. 여기 가보면은요, 저도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같이 강의해서 합격한 자들이 세종시에서 부동산 하고 있거든요. 언젠 가보세요. 부동산밖에 안 보여요. 상가마다 1층이 4개인데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그 정도로 많아요. 집값 셉니다. 보기도 세요. 몇 년 전인가요? 누가 한번 조사했답니다. 내가 한 건 아닙니다. 전국의 부동산과 미용실 중 어느 게 더 많은가? 아직까지는 미용실입니다. 왜? 부동산은요, 목이 안 좋은 데 없는데, 미용실은 목 안 좋은 골목마다 다 있거든. 부동산이 미용실처럼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따라합시다. 특별시. 따라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 3개를 묶고 뭐한다고요? 시. 이거 시. 시동할 때 시입니다. 시. 그러면 도. 자, 대한민국의 도, 총 몇 도? 몇 도? 탈북자야. 한번 따져보자고 하면. 자, 먼저 위에부터. 자, 여기. 경기도. 근데 광명시가 참, 정말 좋은 도시인 줄 내가 아는 것이, 옛날에 광화거리에 있을 때도 내가 몇 년 강의했었는데, 참 저기 좋아요. 왜냐? 경기도입니다. 유일하게 공이 있어, 공이. 지역번호. 여기 서울이야, 서울. 그거 자부심 없어요? 자부심? 아니, 내 막내 여동생이 여기 살아요. 저기, 희안동? 하얀동? 하안동? 하는데, 항상 명절 때마다 오면 얘기해요. 오빠, 나 서울 산다? 뭐야? 02. 지역번호 02.
맞아요. 광명시만 유일하게 지역번호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방 가면은 무조건 서울 산다고 사기칩니다. 광명. 자, 어디 있어? 자, 근데, 자, 경기도. 그죠? 경기도. 자, 충청도 몇 개 있습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저쪽은 뭐예요? 저쪽에? 강원도. 몇 개요? 제주도 어디 팔아먹었어? 총 몇 개야? 9개, 9개, 대한민국은요. 제주도 포함해서 9개라니까요. 단, 구분시켜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지에 있는 도는 그냥 도지만은, 제주도는 그냥 도가 아니라 뭐가 붙어? 어떻게 붙어요? 특별자치도,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특별자치도하고 도,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니까 특별자치도가 몇 개요? 하나. 나머지 도는 몇 개요? 8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특별자치도하고 옛날에요,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그때는 그냥 도, 그죠? 제주도.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 다른 점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대한민국이 하와이 복원 가도록 그도 전 아시아 전 세계에서 제주도 하면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달라요. 땅들이 뭐 중국 사람 주인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주인이 많습니다. 땅값 막 올라갔고요. 뭐 물어보면 다 주인이 중국 사람이야.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요, 과거에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그냥 제주도일 때는요, 거기에 지방자치가 총 5개입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남제주 군수, 북제주 군수, 제주도지사. 이게 선거할 때 5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관광지로 하려면은요, 누가 한 명이 총대 메고 해야 발전되는 것이지, 나누어 놓으면 발전이 안 돼요. 뭐 얼마나 입김이 셉니까? 그러니까 제주시장이 갖고 있던 권한, 서귀포 시장, 남제주 군수, 북제주 군수가 있던 모든 권한, 제주도로 다 이관 다 시키고요. 모든 것들은 제주도지사, 지금 누구죠? 원희룡. 그 양반이 다 합니다. 너한테 특별히 모든 권한을 다 줄 테니까 지대로 발전 시켜봐. 그때부터 생긴 것이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2명의 시장과 2명의 군수는 투표를 뽑지 않습니다. 안 뽑고 도지사 1명만 뽑아요. 투표를 뽑지 않는 사람은 우리랑 관계없습니다. 그냥 차버려요.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도 뭐라고요? 우리가 투표로 뽑는 사람까지만.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만 뽑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이 밑에 시군은 배우지 않습니다. 투표를 뽑지 않는 사람들. 아시겠죠? 자치만 하는 자치. 아시겠죠? 그래서 1명밖에 없다. 나머지는 투표를 뽑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도는 몇 도라고요? 8도. 근데 도 하면, 경기도, 충청도 하잖아요. 그럼 도 안에는 투표로 경기도지사 뽑죠. 그죠? 도 밑에 투표로 뽑는 인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2개, 2개. 뭐가 있죠? 그죠? 시하고 군이죠. 군. 도 안에는 구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뭐 있다고요? 시하고 군. 그러니까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양평군, 시, 군 왜 없습니다. 도 안에는요. 충청도, 남도, 무슨 여기 천안시, 충청남도, 논산시, 공주시 이 뜻이 그죠? 시, 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시 밑에는 투표로 안 뽑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시, 군이고요.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장 말고 또
투표로 뽑는 인간 또 있어요. 누굽니까? 있잖아요, 구청장. 그죠? 요 밑으로는 안 하죠, 그죠? 끝. 그런데 광역시에는 투표로 뽑는 인간이 2명 있어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구가 있고, 광역시 안에 무슨 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군이요.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고요. 도 안에도 군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광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맞죠? 그죠? 예. 대전은 없어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광주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같은 레벨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얘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라면 얘는 뭐라고요? 도 안에 있는 군이에요. 레벨은 같아요. 아시겠죠? 같아요. 그러면 요걸 다 줄여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군, 시, 군. 얘는 뭡니까? 투표로 뽑는 것들 우리는 자치구. 아시겠죠? 뭐라고요? 자치구. 투표로 뽑지 않는다면 비자치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군, 시, 군을 합쳐가지고 정리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시, 군, 구. 됐죠? 그죠? 그래서 시군구 할 때 시는요, 특시를 뺀 나머지고요. 시도 할 때 시는 특시입니다. 아시겠죠? 예. 주의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이제 줄입니다. 따라합시다. 앞으로 특하면 뭘 말하는 거죠? 특별시. 얘는 그냥 특하면 얘는 헷갈려요. 그죠? 그러니까 특시. 얘는 뭐랄까요? 특도. 줄인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이런 기본적인 강의 안 듣고 들으면은 갑자기 내 강의할 때 특시, 들으면 뭘 말하는 거냐? 그런다고. 따라합시다. 특시, 특도, 도. 시작. 특시, 특도, 도. 한 번 더 시작. 특시, 특도, 도. 나머지는 시군.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특별자치시 밑에는 특별자가 붙은 것은 그에게 모든 것들을 올인. 제주도 특별자가 붙음을 인해 가지고 모든 권한 도한테 올인.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 북제주 군수는 이제 안 합니다. 특별 안 뽑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다 없다 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얘가 지가 만들고 지 결정하고 다 합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는 그냥. 없어요. 무조건. 그럼 뭐 하느냐? 제주시, 서귀포시 두 구는 뭐 하느냐? 한번 구경 오십시오. 피켓 들고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냥 낙하산 타고 내려옵니다. 발령지. 너 시작할래? 아싸. 보내는 겁니다. 투표를 안 뽑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도의사가 막강한 권한이 있죠. 왜? 그 제주도 안에 있는 2명의 시장과 2명의 군수가 갖고 있던 모든 권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광지로서 제대로 한번 발전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그런데요, 여기 시. 분명히 경기도 안에 시가 많잖아요. 경기도 안에 시가 많은데 이게 시가요. 이게 또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가지 나눠졌어요.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탁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경기도에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자, 넌센스가 아닙니다. 광명시와 의정부시는 같아요. 근데 광명시와 부천시는 다릅니다. 강명시와 부천시가 달라요. 하여튼 뭐가 달라요, 지금요. 근데 부천시와 안양시는 같아요.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성남시는 다 같아요. 근데 거기에
광명시는 못 들어가요. 달라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아, 근데 아니죠. 밑에는 빼고 그냥 밑에는 빼봐. 밑에 빼고 그냥 구가 있다 없다. 얘기해봐요. 뭐예요? 구가 있다 없다. 와, 야, 잘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광명시는 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성남시 다 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구가 있는 부천시장도 부천시장만 국민이 뽑지만은 그 밑에 있는 구청장은 안 뽑아요. 그렇죠? 광명시야 당연히 광명시장만 뽑아요. 그런데 광명시는 구가 없잖아요. 부천시 구가 있잖아요. 근데 구청장 투표로 안 뽑아요. 투표로 뽑는 구는 자치구. 투표로 뽑지 않는 구는 앞에다 비자치구. 또는 다른 말로 행정구라고 불러요. 행정구. 그러면 이렇게 비자치구가 있는 시를 뭐라고 부르느냐? 부동산 공법의 법률 용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대도시. 대도시란 말은요, 일반적으로 큰 도시인데 이것이 부동산 공법 안에서는 법률 용어입니다. 대도시는 비자치구가 있는 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는 대도시예요.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 또 있죠, 그죠? 경기도 안에 많잖아요. 구가 있는 데가. 뭐라고요? 용인시 있죠, 그죠? 예. 이게 바로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는 대도시, 광명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 이래 불러요. 뭐라 불러요? 대도시가 아닌 시. 시작. 대도시가 아닌 시. 좀 길죠, 그죠? 저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일반시. 따라해요, 일반시. 그러니까 저랑 약속해서 일반시인데 시험에는 대도시가 아닌 시. 법률 용어 책에는 뭐라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인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일반시를 그래 부르자. 광명시는 일반시, 부천시는 대도시. 자, 씁니다. 바로 대도시가 있고요. 대도시가 있고 바로 비자치구가까지도 없는 바로 이제 대도시가 아닌 시. 뭐라고요? 일단 일반시에 부를게요. 일반시인데 얘는 뭐라고요? 비자치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였습니까? 행정구가 있는 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부천시는 대도시이면서 부천시장은 대도시시장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대도시시장. 다 같이 시작. 대도시시장. 한 번 더 시작. 대도시시장. 그런데 왜 부천시는 구가 있고 광명시는 그래도 지역번호 02까지 있었는데 왜 없냐 그 얘기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인구. 탈북자 취소. 인구. 우리가 서울특별시 인구 요건은 일단은 1000만입니다. 그럼 광역시 인구 요건 얼마일까요? 광역시 6개 광역시 인구 요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100만 명 이상이 돼야지만 100만 명 이상이 되면 광역시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광역시가 되는 요건입니다. 왜냐면요, 수원시는 100만 넘어요. 수원시. 근데 수원시는 광역시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광역시를 안 하죠. 그거 돼버리면 경기도 다 죽습니다. 그 세금 때문에 약한데 좀 도와주고 하는 건데, 누가 남경필이 도와주는 건데, 거기 별도로 수원 광역시 해버리면은 그 자치기 때문에 나머지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이 요건이긴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자, 대도시가 되는 요건이 뭘까요? 인구 얼마? 100만은 광역시고 얼마? 인구 얼마? 어떻게 알았지? 인구 50만 명입니다. 내가요, 광명시는 구가 없잖아요. 그죠? 없다는 것은요, 내가 여기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최소
50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지 알아. 부천시 얼마인지 몰라. 최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자치고 있는 시는요,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도 전부 다 50만 명 이상입니다. 광명시가 아마 45만? 35만.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뭐 다 개발돼가지고 뭐 들어올 아파트도 없어, 이제. 어차피 공인데 뭐. 그죠? 35만. 안산시가 75만. 그러니까 무조건 구가 있으면, 비자치구가 있으면은, 아, 여기는 인구가 50만 명 일단 이상이구나. 천안시가요, 대도시가 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한 5만 명? 60만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된 데가 천안.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는 딱 하나 있어, 하나. 방금 말한 천안시. 충청북도에 딱 하나 있어요. 대도시가. 어딜까요? 청주시. 65만인데, 거기 청원군하고 합쳐가지고, 청원군이 없어지고, 남청주 바뀌면서 지금 인구가 85만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충청북도 내에서 아마 광역시가 앞으로 될 확률이 큽니다. 청주시하고 인구 증가하면 앞으로 이제 100만 이상 되면 분명히 이제 한다고 할 겁니다. 왜? 충청남도 있는데 충청북도 없잖아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근데요, 경상북도에는요, 광역시가 3개 있는데, 일단은 있는데, 합쳐가지고, 경상북도에 대도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넓은 시, 군 많은데 딱 하나만 대도시입니다. 포항시. 포항시가 구가 있어요. 포항시.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광주 빼놓고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 딱 하나 있어요. 대도시가 하나 있어요. 전주시. 전주시가 대도시입니다. 구가 있어요.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2% 뽑지는 않지만 구가 있는 곳은 대도시, 구가 없는 곳은 대도시가 아닌 시인데 저랑은 쉽게 그냥 앞으로 일반시라고 부르자. 이게 뭐냐면 요것이 밑에가 이제 요거죠. 얘가 바로 아까 말한 광역자치 단체고, 얘가 바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합쳐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는 지방정부고요. 합쳐가지고 우리는 바로 뭐라 본다고요? 정부다. 이게 바로 정부의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복습할 때 그냥 신청할 때 보세요. 왜? 또 앞으로 계속 또 공부하다 보면은 눈에 들어올 겁니다. 특히 여기 국장 밑으로 한번 보세요. 국장, 시도, 시군구. 아시겠죠? 국장 밑에 뭐라고요? 시도, 특광, 특시, 특도, 도. 도 밑에 시군. 나머지 구, 시군, 시군구. 이렇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행정청 체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법에서는 너무나 모든 페이지마다 안 나오는 페이지가 없을 만큼 등장합니다. 어떤 거든 만약에 건축법 들어가면은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 받을 때 누구 찾아가느냐, 특시, 특도, 시군구 끝. 그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외적으로 특광. 왜? 행정청과 우리 국민 간의 연관성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잡아요. 이런 경우요. 그 도대체 행정청과 국민이면 우리는 광명시민이니까 광명시민하고 광명시청하고 어떤 관계냐. 그럼 광명시청에서는 광명시장이 시장으로서 당선돼가지고 광명시의 나름대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만들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딱 2명. 광명시장이냐, 광명시민이냐. 자, 답 나왔잖아요. 광명시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광명시장이 들어있는 광명시예요? 아니면 국민이에요?
국민이 된 광명 시민이 해요. 누가 해요? 누가 수립해요? 여러분이 수립해요? 누가 해요? 광명시에서 시장의 이름 가지고 광명시에서 공무원들이 그 계획을 만든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 광명시는 지방행정청이죠. 광명시청에서 행정청, 광명시청, 광명시청에서 광명시민을 위한 발전 계획을 분명히 광명시에서 수립하게 되면 수립하는 그 계획이 광명시민과 연관이 되는 계획도 있을 거지만 연관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우리끼리만 해당되는 계획이야 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계획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만드는 주체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명시청뿐만 아니라 광명시민 여러분들도 이 계획대로 따라와 주세요 하는 계획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요거를 배우는 것이 일장. 그게 바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바로 여기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어떤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용어가 생소한 게 많아가지고 어려워하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 살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말아주세요. 왜? 이런 말 안 하고 강의하면 너무 어려워요. 처음 들어봐요. 막.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 그래서 국토법이 바로 이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제 법령 체계인데 법령 체계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